1983년 2월 4일 저녁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의 주유소 직원인 24살 완다 로페즈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주유소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하던 완다는 수상한 사람이 보여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신고 도중 범인과 마주하게 되며 현장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911 녹음 파일에는 비명소리와 함께 범인에게 자비를 구하며 돈을 주겠다는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달아난 범인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목격자들의 도움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픽업트럭 밑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그는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출신의 히스패닉계인 카를로스 데루나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연행 도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증거가 없고 지난번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과 범인을 알고 있고 누군지 말할 수 있다 라며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금전 등록기에서 사라진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지폐 149달러가 카를로스 데루나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15일 카를로스 데루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들은 여자를 힘껏 잡아당겼다, 얼굴을 똑똑히 봤다 등의 증언을 하였고, 데루나가 알리바이로 주장한 사건 당일 메리앤 펠라레스라는 여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 진술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극도로 피가 많았지만 데루나에게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는 변론에는 검찰은 살해 후 여성의 머리를 잡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데루나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데루나는 본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은 주유소 건너편에 있었고 한 남자가 직원을 공격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는 대신 현장을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범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데루나는 뉴 에이서스 카운티 구치소에서 처음 에르난데스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새로운 용의자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를 찾기 시작하였고, 카를로스 에르난데스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를로스 데루나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꾸민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는 가상의 인물인 팬텀, 유령으로 부르면서 그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7월 20일 데루나는 가중 1급 살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데루나는 사형수 감옥에서 항소를 원하였고, 그 후속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 캐런 부드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형 집행 제안 및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989년 12월 7일 결국 카를로스 데루나는 처형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4년 법학 교수이자 사형반대 옹호자인 리브먼 교수와 콜롬비아 로스쿨의 학생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건을 재추적하였고, 100여 명의 증언과 900여 개의 물증을 검토한 결과 데루나가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브먼 교수는 당시 재판 과정과 판결을 지적하였는데요. 목격자들이 본 용의자의 인상착의 증언이 엇갈리고 2명의 용의자가 지목되었지만 트럭 아래에 데루나만 체포하고 수사가 끝났다는 점과 현장에 피 묻은 발자국, 벽에 튄 핏자국 등 당연히 범인에게 묻어야 하는 혈흔들은 데루나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또한 경찰들에 의해 이미 훼손되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리브먼 교수는 재수사 진행을 위해 해당 수사관에 조사 요청을 하였고, 마침내 팬텀이라고 여겨진 용의자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출신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는 1999년 5월 6일 텍사스 교도소에서 간경변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에르난데스의 후속 조사에서는 그가 데루나 재판 후에 주변인에게 자신이 완다 로페즈의 범인이라는 것을 여러 번 고백하였고, 데루나가 처형되기 2달 전에는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하여 살인미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당시 사용된 칼이 완다 로페즈를 죽이는 데 사용된 칼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리브먼 팀은 코퍼스 크리스티 주사관에게 카를로스 데루나 사건을 재검토 요청하였지만 검토 결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전히 데루나가 완다 로페즈를 죽인 범인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무고한 일이 생겼던 이유는 완다 로페즈 변호사 러네이 로드리게스는 당시 미국 텍사스주에서의 멕시코인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고, 피해자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철저히 파헤쳤을 것이며 히스패닉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브먼 교수는 당시 가난의 정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완다 로페즈의 동생 리차드는 카를로스 에르난데스가 진짜 살인자임을 확신한다 라고 성명을 내었지만 아직까지 카를로스 데루나는 완다 로페즈의 살인범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의 처형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들의 부패성과 미국 사회의 유색인종 차별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다 로페즈 살해범으로 기록되어 있는 카를로스 데루나. 너무 늦었지만 카를로스 데루나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